상품 촬영 기반 온라인 셀러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토어 카메라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희 스토어 카메라는 이커머스에서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입니다. 저희의 주요 타겟 시장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왜 인도네시아냐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 규모도 가장 큽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소상공인은 6천만 명이고요. 그 중에 1,000만 명이 온라인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상품 촬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품 촬영을 소상공인들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앱인 셀러리를 작년 4월 인도네시아에 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상품을 촬영하고 자동으로 보정하고 자동으로 배경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셀러와 같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앱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상공인 셀러 유치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인도네시아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5대 이커머스 회사가 샤피, 토코피디아, 부칼락팍, 라자다, 블리블리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 5대 이커머스 플랫폼 모두 저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 고잭, 또꼬, JDID 이런 다양한 회사들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내용은 각각의 플랫폼 셀러 대상 저희가 상품 촬영 및 편집 이런 교육을 전담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코피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샤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 매월 저희가 정기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리블리, 부칼라파 이런 회사들과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파트너십과 이런 현지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재 출시 9개월 만에 64만 다운로드를 달성하였고 평점 4.5점의 좋은 평점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저희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셀러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파트너십과 이런 마케팅 과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1,000만 셀러 중에 현재 24만 명의 셀러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100만 명의 셀러를 1,000만 명의 셀러 중 100만 명의 셀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기술을 제공해서 사용자한테 돈을 받기는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구조보다 사용자를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을 저희가 기획하기 전에 먼저 현지 시장에 대한 이제 이해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주 사용자들이 이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현지의 소상공인들이 판매나 사업 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보통 소상공인들이 사업이나 판매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금 융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단 12%만의 소상공인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은행은 대면으로 특히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으로 이런 사업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는 88%의 나머지 사용자들은 대부분 P2P를 통해서 이런 사업 자금을 유치를 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사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대출 비교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신용평가사 모델을 도입하는 건데 통용되는 신용평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P2P 회사들이 각자 영업을 해서 각자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인도네시아 P2P 시장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있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2017년 대비 19년 31배가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이러한 사업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지 셀러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 셀러들한테 대출을 중개해 줄 수 있는, 특히 좀 동남아에 특화된 이런 모델을 저희는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BM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작년 9월 인도네시아 메이저 P2P 회사인 코인웍스를 저희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앱은 소상공인들이 쓰는 앱이고 우리 유저는 대부분 소상공인이니까 우리 유저들한테 코인웍스의 대출 상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코인웍스랑 이제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2달간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요. 파일럿 진행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만족을 해서 시장성,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다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작년 11월에 정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후로 인도네시아 메이저 P2P 5대 P2P 회사 중 3군데랑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대출 중개 셀러론을 중개해주는 모델을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3개월 동안 일단 4,600명의 셀러가 이제 인도네시아 돈으로 833억 루피를 저희 앱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을 했고요.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시동 단계고요. 올해 말까지 총 30개 대출 회사, 50개 대출 상품을 유치해서 저희 셀러들한테 판매할 상품이 있으세요? 저희 앱으로 상품 촬영, 편집 빨리 해서 이제 좋은 이미지로 상품 판매하세요. 판매 자금이 부족하세요? 저희 앱을 통해서 다양한 P2P 회사들의 셀러 대상 상품들의 대출을 신청하시고 캐시백을 받으세요. 이렇게 셀러 앱의 포지션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수익 모델의 이제 수익 구조는 대출이 승인될 경우 승인액의 일정 %를 P2P사한테 저희가 받는 중개 수수료로 받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대출 비교 플랫폼도 많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대출 중개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이 수수료율 조율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 지금 현재 계약한 회사들은 평균 1.7% 정도의 저희가 승인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3%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베타 적용 그리고 이제 뭐 파일럿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사들 상품 확대, 그 다음에 간편하게 이제 API 연동을 통해서 판매 자료, 그러니까 각각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판매 자료 연동, 은행 DB 연동 해서 빨리 이제 대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각각의 이제 대출사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한국의 경우는 대출을 신청을 할 때 대출 비교 플랫폼이 단순히 링크만 제공해요. 그래서 실제 내 개인 소득 정보나 이런 건 대출사에서 연동을 해갑니다. 하지만 저희 앱은 저희 DB에 대출 자료를 다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출 자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대출이 거절됐으면 거절된 피드백을 저희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대출 가능성 진단 모델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온남몰을 창업하고 최근까지 이제 스토어 카메라 앱 회사 창업하기 전에 15년 이상 전자상거래 분야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R&D 팀이 별도로 있어서 뭐 상품 촬영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아니면 데이터 관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작년 5월에 지사를 설립해서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재작년에 일단 2019년에 3J를 유치했었지만 지금 사업 모델이 작년 기준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브릿지 투자를 유치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동남아 VC 대상으로 이제 프리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토어 카메라의 IR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양승락 팀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설명 잘 네.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하나는 일단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셨던 네. 게 이제 어떤 시장성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좀 내부 인력이라든지 뭐 플랫폼상에 강점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진행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셀러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대응하는 인력들 내부 이제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없으신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원래 저희 회사 이름이 스토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토어 카메라는 앱을
2017년도에 저희 법인 설립할 때 그 앱을 개발했어요. 그것도 약간 스토어 카메라 앱도 상품 촬영 편집이라는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BM은 좀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특화된 이게 복수의 온라인몰에 상품 연동 중개하는, 근데 그 기능 자체는 동남아 사용자는 쓰지는 않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그 스토어 카메라라는 앱을 출시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한 150만 다운로드를 글로벌로 받았습니다. 근데 전체 사용자의 90%는 동남아였고 전체 사용자의 60%가 인도네시아였어요. 근데 그 90%의 사용자는 저희가 그 당시 준비한 BM이 필요 없는 구조였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미 검증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에 우리가 진입해서 더 그들이 불편해했던 점을 개선한 더 쉬운 버전을 진입해서 6개월간 열심히 사용자만 다시 모으자 한 게 셀러리 앱이었고요. 6개월간 사용자를 열심히 모으고 현지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파트너십 다 체결한 뒤에 이제 우리가 미리 막 한국에서 생각하는 BM을 적용하지 말고 현지 시장 조사하고 현지 시장 분석해서 피드백으로 수익 모델을 붙이자 한 게 이제 3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두 번째, 인력의 부분은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기술 기반으로 이제 유저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알고리즘, 저희가 팁스 통해서 이제 자체 개발한 이제 뭐 배경 제거 모델, 색상 보정 모델 이런 걸 통해서 앱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인원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저희가 브릿지 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 자체를 처음 신청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장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등록하는 자료를 보면 3개월 동안 그 은행 거래 내역을 등록해 주세요 하면 통장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좀 교육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 같은 조직을 좀 구성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특징은 한국의 인건비 한 사람 뽑을 게 인도네시아에서 5명 이상을 뽑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본급이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를 제공하면서 인센티브 기반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출 승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고용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이제 크게 없는 환경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대기술투자 서용덕 상무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주로 주 매출 사업 모델이 네. 그 셀러 론이라는 프로그램과 이제 셀러 파트너를 네. 이제 가장 핵심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둘 다 이제 인도네시아 대상이긴 한데 저희 나라도 그랬지만 P2P 그 대출 네. 내지는 금융 네. 이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사실은 신용도를 이 사람의 신용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현재 이미 아까 인도네시아의 많은 P2P 업체들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네. 방금 얘기한 그런 높은 신용도의 고객을 네. 연결시켜주는 측면에서 네.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네. 경쟁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다고 얘기할 네. 수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먼저 인도네시아의 이 P2P 대출 시장의 타겟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정규직이 보장된 직장인들 대상으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 대출 이런 시장이 너무나 커요. 많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급여도 적기 때문에 그들의 주요 아까 말씀드린 뭐 코인웍스라든가 저희 파트너 뭐 악셀라란 이런 메이저 P2P사들의 메인 타겟층은 상환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중개라는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묻는 게 너 주는 주소행조가 어떤 사람들이야? 그럼 저희는 이제 저희 셀러들이 등록한 우리 이런 플랫폼 구성을 갖고 있는 셀러들이 있어 이런 자료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들의 타겟은 지금 현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SNS든 이런 소상공인을 타겟이고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셀러들이 다 그런 5대 이커머스 플러스 각각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셀러들이라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P2P사들도 저희 쪽이랑 같이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인도네시아 시장이 조금 많이 한국이랑은 다릅니다. P2P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저축은행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OJK라는 인도네시아 금융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P2P 회사들 관리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P2P라 그러면 한국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많거든요. 뭐 카드론부터 시작해서 대부업까지. 근데 반대로 한국은 또 P2P 수단의 대출 자금은 한국은 또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출 자금 자체도
한국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런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은다기보다는 대부분 기관과 펀드에서 자금을 받아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메인 파트너사인 코인웍스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미국 돈을 1억 8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중 6,500만 달러는 대출 대여 자금용이었어요. 이런 기관과 펀드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이제 그 자금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금융의 관리를 받는 약간 저축은행 같은 규모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저축은행 규모의 메인 타겟이 소상공인들이고 저희 유저가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SBI 인베스트먼트 추연한 이사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 궁금한 게 앞에서 네. 현재로서는 저희 경쟁사가 인도네시아 로컬 업체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성장을 하거나 네. 이 시장이 확대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네. 후발 로컬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 생겨날 수밖에 네. 없다고 판단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빠르게 뭐라고 할까 진입 장벽을 구축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러한 후발 현지 경쟁 업체들의 등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경쟁 업체가 약간 두 가지 형태로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형태는 단순하게 링크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대출사들 모험 사이트 같은 이런 중개 비즈니스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들은 단순하게 링크 통해 갖고 제출하기 때문에 뭐 데이터 관리라던가 이런 거 없이 다 대출사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제 저희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대출 이제 가능성 진단 모델 같은 이런 부분이 저희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할 때 등록하는 대출 받고자 하는 각종 자료들을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이 되면 거절 사유 7가지 사유를 저희가 피드백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액 대비 승인액 그리고 뭐 금리 이런 자료들 데이터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서 저희는 대출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사 모델로 저한테 개인화된 금리와 한도가 나와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대출 심사하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델은 내가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 그리고 예상 금리 이런 가능성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모델을 저희는 붙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좀 뭐 대형 기업에서 비슷한 모델로 나갈 수 있는 많은 자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유저를 유치하는 수단이 셀러들을 유치하는 수단이 각각의 이커머스를 통한 셀러 소상공인을 유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대출만 중개해주는 모델로 나오려면 분명히 많은 영업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많은 영업 비용을 들어가서 뭐 유치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드린 5대 이커머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각각의 이커머스 회사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하고 있고 뭐 각자 자금도 많이 확보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데 그 모든 회사가 저희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게 저희와 같은 타겟 그러니까 상품 촬영 편집이라는 이 시작점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하는 업체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랑은 다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 이 포지셔닝을 활용을 해서 특별한 그런 대출 중개 모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예를 들어서 저희 앱 통해서 대출을 신청받으면 뭐 블리블리나 라자다에서 뭐 셀러 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뭐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프로모션도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거나 셀러 앱으로서 좀 특화시키면서 부가적인 게 핀테크 모델이기 때문에 핀테크 모델만 나왔던 것들 회사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보령홀딩스 권녹실 차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그 대출 모델 런칭하시고 나서 네. 기존에 있던 회원들 중에서 네. 대출을 받은 네. 그런 전환율 이런 게 일단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관련해서 금융 규제가 네, 허들이 좀 어색해. 낮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예상하시고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OJK에서 허가 등록된 회사가 한 157개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요즘 저희 직원들도 얘기하는 게 연신 올라오는 게 불법 대출 관련 기사와 단속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OJK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대출해주면은 그건 불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OJK 등록된 업체랑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이제 셀러들한테 배너나 이런 것들 어필할 때도 항상 OJK 등록 업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규제와 리스크에 있어서 그들은 금융위에서는 그 각각의 업체들이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자를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지 저희의 역할은 어쨌거나 그들이 상환하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승인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의 상환과 부실이나 이런 거랑 저희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부분에서는 저희는 좀 사이드적인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인웍스나 악셀러란이나 최근에 이제 계약한 크레딧핀타르 같은 이런 P2P 회사들 다 로펌팀이 따로 있어요. 전용 로펌들이 있고 그쪽에서도 저희랑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미 다 검토를 했고 규제나 이런 거에서 향후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해갖고 저희랑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기존 고객 중에서 예,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런칭하자마자 지금 저희 활성 고객 기준 한 2%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올해 말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환율은 약 전체 그 활성 사용자 기준 10%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상품 촬영 편집용 그런 웨비나를 통해서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구글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바이럴이 한 60%고 구글 애드워즈가 한 40% 되는데요. 근데 구글 애드워즈나 이런 광고도 다 촬영 편집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출사나 이런 게 더 증가되고 이제 좀 더 API 연동이 완벽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아예 판매 자금 필요하세요라는 캠페인을 따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셀러들을 또 한편으로 또 유치를 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10%까지는 목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코나 인베스트먼트 윤경수 수석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바로 앞에서 여쭤보셔가지고 네. 일단 P2P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금융이잖아요. 근데 금융이라는 게 네. 거시 경제 사정이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예 없던 시장을 지금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매출이 바로 네.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네, 분명히 실링이 한번 걸릴 거고 네, 그리고 금융 시장이 바뀌면 좀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네. 거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든가 그러면서 분명히 P2P 시장에서도 대출을 더 못 해주는 압력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네시아 그 P2P 시장이 전체 인도네시아의 그 뭐랄까 대출 수요 자금 규모를 약간 1000조 루피 한국 돈에 한 100조 정도로 지금 현재 기준 잡고 있는데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 규모는 1000조 규모 해서 잠시만요. 예, 이제 막 작년에 100조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1000조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200조, 300조까지 이제 시장성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동안 수요만큼 초과하기 전까지는 공급을 더 해주기 위해 대신에 좀 관리하에 이 시장은 계속 커져갈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때 정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 이자나 상환자금 지원을 84억 달러를 예산을 책정했어요. 근데 이 돈을 처음에 은행에다가 배분을 했더니 소상공인들이 엄청 반발한 거예요. 은행에서 난 돈 빌리기 너무 힘든데 나 통장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은행권에 지급된 자금을 P2P사가 빌려주도록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 핵심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법을 개정했어요. 전체 금융권 대출 자금의 대부분의 이제 시장이 막 코로나고 힘드니까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 자금들이 다 대기업
담보 있는 곳에만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돼. 전체 자금의 20%는 소상공인한테 대여해야 돼. 올해는 25%, 내년엔 30%, 40%까지 이게 아예 지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 수요도 많은데 실제 은행권, 금융권들도 그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거라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볼 땐 규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용 있게, 신뢰도 있게 빌려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더 강요가 기술이라던가 이런 지원이라던가 그게 좀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핀테크 이제 포럼이나 이런 것들 저도 뉴스레터라던가 이런 세미나도 같이 참여해서 듣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한데 이 공급을 해줄 때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 신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기술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IR 발표해 주신 스토어 카메라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